여기에 이렇게 차체 훼손한 게 하나도 없죠. 차체에 뭐 나사 하나 박은 적 없고. 안녕하세요, 사생결단입니다. 저희는 캠핑카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만난 4명의 청년이 모인 팀입니다. 비싼 캠핑카 말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캠핑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캠박스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부탁받았던 환풍기를 한번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거가 실물로 나왔고요. 사실 얘도 한 번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이것도 시행착오 끝에 지금 하나 더 나온 건데, 일단 준비물로는요, 저 환풍기 틀, 80mm 쿨링팬 이런 거 하나에 1,000원대 1,몇백 원에 다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요 3개를 준비했고요. 사실 이것도 원래 2개만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딜 갈라는 분께서 3개로 해달라고 하셔서 3개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벌레나 이런 것들이 환풍기 요 틀 사이로 유입이 될 수 있어서 이걸 막아주는 이런 망을 샀는데, 이게 이제 빗살망이라고 해서 외부에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건데, 빗물이 들이치지 말라고 이렇게 빗살무늬로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빗살이 돼 있죠.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별도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무시동 히터 송풍구 토출구인데요, 바람이 들어오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추후에 제가 다시 하나 새로 구매를 해서 변경을 할 거고요. 제가 쿨링팬을 80mm 규격으로 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80mm 규격으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립을 해볼 건데, 구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환풍기 팬이 3개가 갈 거고요. 여기에는 요 무시동 히터에 또는 에어컨에 그 송풍구 구멍이 되고요. 이쪽은 이제 배선들, 각종 배선들 위에서 태양광에서 내려오는 솔라 패널의 배선,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도 당연히 작동을 시키려면 배터리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에 지나가는 배선들 홀을 따로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하는 거를 따라서 만드실 분들은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공을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얘네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안쪽과 바깥쪽이 있고요. 안쪽과 바깥쪽의 사이즈가 틀립니다. 왜냐면 차 문에 보면은 문틀에 그러니까 찬열 고무라고 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빗물이 유입을 막아주는 고무 패킹이 달려 있어요, 차량에. 그래서 그 고무 때문에 안쪽 차량 내부 쪽에 판이 좀 더 작고요. 그리고 외부 쪽에 판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얘를 2장을 가지고, 합판 2장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게, 요 사이에 유리창이 딱 30mm, 3cm가 올라와서 딱 얘를 눌러줄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구조상으로는 결합이 되면은 안 빠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빠질 수도 있어서 나중에 차 내부에서 안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브라켓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겹쳐주시고 요 빗살망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쪽이 차량 외부 쪽이에요. 반대쪽이 차량 내부 쪽인데, 운전석 뒤쪽에 바깥 외부에서 봤을 때 좌측에 송풍구 구멍과 배선을 만든 이유는, 이게 운전석 뒤쪽 문이잖아요. 이렇게 열릴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데, 만약에 이쪽에 구멍이 있으면은 열릴 때 배선이든지 송풍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열려야 되는 각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좌측 최대한 B필러 쪽 가운데 이 기둥 있죠? 1열과 2열 사이의 그 기둥, 그걸 B필러라고 하는데, B필러 쪽으로 빼서 최소한으로 배선 길이를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만큼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나무를 가공을 더 했고요. 가공을 한 만큼 얘가 자리를 저절로 잡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걸리게 돼 있는데, 요 안쪽에 이렇게 부직포 재질의 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제가 봤을 때 쓰다 보면 먼지가 끼고 하면 막혀갖고 아마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일치하게
지금 딱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 이렇게 생긴 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 머리 쪽은 십자고요. 요 피스를 봤을 때 이 피스 요 아래 요 머리 말고 몸체의 폭이 3mm, 폭이 3mm 그리고 이렇게 길이가 12mm 되는 피스가 있습니다. 3에 12mm짜리 이 피스를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구매 링크 같은 것도 다 남겨드릴게요. 얘로 이렇게 4방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다가 구멍을 있어서 이쪽으로 나무판에다가 고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지금 바깥쪽 요 4개에다가 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기 보면 요 CPU 쿨링팬 요 자리하고 여기가 딱 요 사이즈예요. 그래서 쿨링팬이랑 이쪽에서 피스를 박으면 반대쪽에서 피스를 못 박기 때문에 바깥쪽에다 피스를 박는 겁니다. 피스를 박아서 나무 본체에 고정을 해주시고 겉에 어때요? 그럴싸하죠? 이렇게 했고 이제 얘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강한 힘으로 조이시면요 이 쿨링팬 자체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시고 작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소리는 거의 안 들려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쪽이 있고요, 안 붙어있는 쪽이 있는데 바람이 이 스티커가 안 붙어있는 반대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얘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서 방금 이게 25mm짜리 볼트인데 이 25mm짜리 볼트가 아까 이 녀석의 안쪽에 네모 이렇게 안쪽에 피스를 박는 자리 쪽으로 관통을 해서 얘 자체가 이렇게 결합이 됐죠. 두 개가 본체가 아예 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평을 맞춰서 이렇게 피스를 박아야 되는 제품들 중에 뒤틀리면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박고 다른 걸 박게 되면 얘가 부서지거나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조여주시면 그게 또 하나의 팁이니까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규격은 4에 25입니다. 4에 25 기억을 해두시고요. 송풍구는 얘도 마찬가지로 캡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구멍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구멍들에다가 피스를 꽂을 수 있게, 얘는 피스 길이가 저는 20mm로 받겠습니다. 이게 9mm9mm여서 18mm여서 피스 3개만 박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캡을 씌워주시면 되는데 얘도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캡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략적인 모양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배선 작업 플러스는 플러스 길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길이 연결을 할 거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얘를 USB 타입으로 변형을 하든지 해서 꽂아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3개 모두 다 플러스 마이너스 선들의 피복을 벗겨주세요. 벗긴 다음에 나중에는 완벽하게 배선 정리, 배선 자리도 정하고 해서 홀도 파고 배선이 노출이 웬만하면 안 되게끔 할 건데 지금은 샘플을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와고 커넥터라고 해서요, 이렇게 젖히면 배선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닫으면 배선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배선을 넣고 반대쪽에 또 배선을 넣으면 얘도 닫아주면 그 배선 길이 연결을 시켜주는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굳이 납땜을 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배선들, 마이너스 배선 길이 다 모아서 연결을 꼬아 주신 다음에 커넥터에 연결을 해서 닫아 주시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배선도 배선들을 다 꼬아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닫아 주세요. 그래서 얘는 스펙이 5V짜리가 있고요, 12V짜리가 있는데 저는 12V짜리로 구매를 했습니다. 5V짜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USB 이런 데다가 꽂아서 쓸 때 쓰는 용도고요. 12V는
배터리에 직접 연결을 했을 때 쓰는 건데 저는 굳이 뭐 파워뱅크에 꽂았다 뺐다 할 게 아니기 때문에 12V로 저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서 저처럼 전기 매립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5V짜리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배터리가 매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터리에 직접 연결을 해 놓을 거기 때문에 12V짜리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하나당 소모되는 전류가 보통 0.2A, 0.16A, 제가 상세 스펙을 같이 화면에 넣어 놓을 건데 소모 전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선들이 그래서 이렇게 얇은 거고, 얘네들을 세 개를 다 끌어다 쓴다고 해도 채 1A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배선은 075라는 요 배선을 이용해서 연장을 할 겁니다. 배선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서 요 배선 스트리퍼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배선을 피복을 벗겨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고요, 남은 하나는 플러스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 반대편의 배선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요, 얘가 종작이 거꾸로 되겠죠.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안으로 빨아들일 거예요. 모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연결되고요, 반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요. 요 스위치도 하나 샀어요. 저는 중간에 이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려고 배선의 중간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을 할 거고요. 흔히들 보는 그냥 전등에 있는 뚝딱이 스위치예요. 얼마 안 하고요. 이거 다 배선 075 배선 3m랑 요 스위치 해서 2,800원이었습니다. 두 개의 피스를 빼면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하나를 잘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하면은 켜면은 요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고, 딱 하면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플러스만 이렇게 스위치를 켰을 때 연결이 되고, 끄면 연결이 차단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를 하나씩 연결을 해주고 마이너스를 하나씩 연결을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선을 가르고 두 가닥으로 좀 가른 다음에 스트리퍼를 이용해서 배선의 피복을 벗겨줍니다. 이 볼트가 잠그게 되면 볼트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배선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풀르면은 위로 올라와서 배선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플러스를 조여주시고요, 마이너스도 넣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우면 배선이 꽉 물려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다시 덮고요, 뒤쪽에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달아 주었고요, 각각의 쿨링팬에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묶었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묶어서 와구 커넥터를 이용해서 한 가닥으로 배선을 묶은 다음에 스위치를 연결을 해주고요, 스위치에서 다시 쭉 배선이 연결을 해서 배터리에 지금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작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바람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완성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제품으로 출시하게 되면 이 배선을 안 보이도록 정리를 할 거고요.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은 뚜껑이 있는 게 뚜껑이 닫히는 타입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구조를 보자면 여기 이렇게 창문이 쭉 올라와서 이 사이에 들어오면서 창문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딱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은 문틀에 딱 맞게끔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한 거여서 실제 작동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직포 필터를 이 녀석은 뺐고요, 얘는 안 뺐고요. 한번 테스트를 더 해보겠습니다. 얘는 비슷하네요. 부직포 필터 있어도 방향이 아래쪽으로 빗살이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환기가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찬넬 고무가 바깥쪽이 짧고 안쪽이 더 이렇게 두꺼워요. 안쪽이 더 튀어나와 있고 위쪽이 짧은데, 거기에 맞게끔 지금 사이즈를 딱 맞게 했어요. 그래서 안쪽 나무가 더 작고
바깥쪽 나무는 반대로 더 길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프로가 정말 치수 측정을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요 밑에 아까 틈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 틈으로 유리창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갔어요. 오, 완벽해. 그래서 내부에서 좀 보자면 안 빠지죠? 나중에 실제로 주행도 한번 해봐야겠지만 창문에 딱 맞게 사이즈를 해놨어요. 아마 안 빠질 것 같아요. 딱 맞게 해놔서. 자, 이제 배선 연결하고 작동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선 구멍이 이쪽에 있으면, 구멍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배선은 B필러 쪽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매트 아래쪽으로 지나가서 엉덩이 아래쪽으로 지나가서 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12V를 산 게, 저는 이 배터리에 직결로 연결을 하려고 12V 짜리를 구매를 했고요. 반대쪽 배선에 저는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쪽에 링 단자로 앞찾기를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서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80mm, 그러니까 8cm 짜리 팬이 3개가 달려 있고, 여기 무시동 히터 송풍구, 그다음에 여기 배선 지나갈 자리들, 구멍 홀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선을 여기로 다 넣고 이쪽도 막아주는 작업을 할 거고, 지금 굉장히 견고하게 잘 작동했어요. 아마 주행해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30mm나 올라와서 창문이 아래에서 위로 꽉 눌러주고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자, 스위치를, 오,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해서 3개가 잘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모두 다 잘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폐 타입으로 딱 캡을 바꿔가지고 뚜껑을 닫고, 이쪽은 나중에 내려오는 솔라 패널 배선, 그리고 무시동 히터 배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쪽을 어떤 실리콘이나 고무 재질의 막으로 배선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캠핑카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체 훼손한 게 하나도 없죠. 차체에 뭐 나사 하나 박은 적 없고, 심지어 얘도 이거는 저희가 제품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벨크로 테이프로,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선풍기 작업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솔라 패널이랑 지금 준비해 놓은 녀석들을 장착하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